안녕하세요. 헛방날린 사주상담 이야기 시간입니다. 26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사주팔자의 식상과 재성이 무너져 어렵게 산다는 남자분 사주로 헛방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헛방의 주제는 첫 번째 한신입니다. 한신이 뭐죠? 사주 내에서 할 일이 없이 있는 것을 한신이라고 하죠. 실한 자를 써가지고. 무슨 얘기냐? 사주 형국을 파괴했는데 종격사주로 가야 되는데 잡티가 끼었다는 얘기예요. 잡티가 끼었을 때는 그 잡티가 한신인지 할 일이 있는 오행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잡티가 한신, 할 일이 없는 한신이면 종격으로 갈 수가 있고, 할 일이 있는 오행이 되게 되면 종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잡티가 있을 때 한신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종격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종격과 일반격은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서 180도 헛방을 날릴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잡티가 있을 때는 한신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종격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종격 사주를 재물운이 있죠. 재물운과 직업운을 볼 때 재성 또는 재물운은 식상이죠. 또 직업운을 관운으로 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 종격사주는 이렇게 보지 않고 종격사주는 기본적으로 재물운 그리고 직업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간다. 환경과 운기가 받쳐졌을 때는 대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사주와 같이 재성과 식상이 무너졌다고 해서 재물운이 약하다. 관이 무너져서 직업운이 약하다. 이렇게 통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재성은 남자분한테는 바로 배우자죠. 이런 육친 관계는 형성될 수 있어도 재물운과 직업운은 종격사주는 재성과 관상에 관계없이 한 재물과 한 직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를 재성과 식상에 대입하게 되면 헛방을 날릴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헛방 날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로, 그것 때문에 180도 달라졌고 그거를 일반격으로 봤기 때문에 재성과 식상 가지고 재물을 통변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헛방을 날렸다는 얘기죠. 자, 어떤 경우인지 사주 팔자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헛방을 날린 사주가 되겠습니다. 개축년, 신유월, 갑자일, 을해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개축년생이시면 1973년생이십니다. 2022년 올해 50이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네요. 이분이 상담을 하셔서 다른 데서 상담을 했더니 사주에 식상이 너무 약하고 없어서 식상인 의식주가 약하고 재물인 재성이 약해서 재물운이 매우 약해서 힘들게 산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한테 저도 그렇게 보는지 물어봤고, 저는 이 사주팔자가 의식주도 괜찮고 재물운도 괜찮은 사주팔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얘기가 나왔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요. 일간의 내편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간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시간에 을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해수간의 간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을 찾아보자고요. 물은 연간의 개수 작은 물, 일지의 자수 작은 물, 시지의 해수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축토안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대단하죠. 을목 작은 나무, 개수, 자수 작은 물, 해수 큰 물까지. 이러면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죠. 특히 물기운이 강한 것 같죠.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놓에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불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가 극한 오행, 흙, 관성은 나무를 극한 오행, 새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무식상인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에 축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일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간의 신금, 월지의 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축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은 축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신금, 유금, 작은 쇠뿐이네요. 이러면 사주가 아주 강해진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 사주팔자에서 다른 데서 상담했을 때 의식주, 식상이 없어서 의식주가 발달되지 못해서 재물운이 약하다. 또 재성도 약하다는 얘기를 들은 게 많네요. 사주팔자에 모식상, 불이 한 점도 없다 보니까 식상이 약하니 의식주가 약해서 재물운이 약하고, 재물운이라고는 재성이라고는 축토 하나뿐이고 해수안에 묻어 있는데 해수안에 묻어는 많은 물에 쓸려 내려가는 형국이라 재성인 흙도 약해서 재물운이 매우 약해서 어렵게 산다는 얘기가 맞겠네요. 그럴까요? 저는 이 사주를 보고 괜찮게 산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사주를 보면은 쇠, 물, 나무 세 개로 된 삼상격 사주가 될 수 있는 사주죠. 즉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어진 삼상격 사주가 될 수 있는데 이 축토가 잡티네요. 잡티가 하나 끼었다는 얘기죠. 축토가 토국수를 하고 있어서 상생이 안 되고 있죠. 세 가지 오행도 안 되고. 자, 이 축토가 과연 물을 막는 일 아니면 쇠를 생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축토는 축축한 언 땅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고 사주에 해수 자수도 물기운도 신금, 유금 요 정도는 밀어가지고 축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토는 이 물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곤죽이 된 흙으로 흙탕물이 된 흙으로 토생금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축토는 이 잡티인 축토는 한신이 됐네요. 물을 막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쇠를 생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신이 되다 보니까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쇠, 물, 나무로 된 삼상격 사주가 됐네요. 금생수, 수생목으로 된 종격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잡티가 있을 때는 그 잡티가 한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삼상격이 됐는데 바란스가 어떤가요? 쇠 기운이 좀 약하죠. 금생수, 수생목을 해야 되는데 쇠가 좀 약하기 때문에 운에서 쇠 기운을 받으면 바란스가 맞는 그런 좋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이런 종격 사주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종격 사주는 재성, 그 다음에 관성으로 직업운과 재물운을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종격 사주는 근본적으로 재성과 관성, 지금 재물과 직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 사주팔자는 관인상생이 되어 있는 사주팔자죠. 쇠가 물을 생각하고 물론 관이 좀 약하기는 약하지만 그래서 관인상생, 즉 학문으로 승부를 하면은 재물과 직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종격사주가 돼서 쇠기운과 물기운, 관인상생으로 직업을 되겠다면은 명예와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주팔자인데 이 사주팔자의 주인공이 상당히 고위직 공무원이다는 얘기죠. 즉 학문으로 승부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팔자가 사주팔자에서는 식상인 불기운이 없어서 의식주가 약하고 재성인 흙기운이 물에 쓸려 들어가서 재성이 약해서 재물운이 없습니다. 공고하게 삽니다. 어렵게 삽니다 하면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삼상격 족격 사주가 돼서 재물운과 직업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주팔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문으로 승부를 하면은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정격이다 하더라도 식상, 즉 불이 한 점도 없다 보니까 식상은 건강과 또 수명을 얘기하죠. 그러니 건강과 수명에 문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팔자에 식상이 없는 것은 재물운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육친이라든가 건강에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과 수명에는
약점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약점이 있고, 건강은 특히 불이 없다 보니까 기혈순환이 안 돼서 심혈관 질환에 주의를 많이 해야 될 사주팔자고, 그리고 나무가 불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우울증 조심해야 되겠죠. 나무는 머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울증과 심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될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물운과 명예, 직업운은 괜찮을지 몰라도 건강, 그리고 배우자운이 있죠. 재성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재물운하고 관계없지만은 남자분 사주에 재성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이성 배우자운, 즉 이혼수, 재혼수가 있는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우자운이 약한 거하고 건강운이 약간 정격사주는 건강과 배우자의 약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약점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강을 해줘야 완벽한 사주팔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예와 재물은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되지만은 사주팔자의 무식상인 사주팔자다 보니까 수명 그리고 건강에 약점이 있고 재성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재성인 재물은 상관은 없지만 정격이라 이성 배우자 재성을 뜻한 남자분에게 이성 배우자가 약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재물과 이렇게 육친과 별도, 건강과 별도로 해서 구분해서 통변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희신운은 쇠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건강 희신운은 불을 받아야 좋은, 그래야 햇빛을 보니까 나무가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헛방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